여러분 일본에 대한 특히 사무라이, 무사, 닌자 이런 이미지 되게 멋있게 지금까지 받아들이고 살았었죠.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이런데 건담도 사무라이 이 장수들의 갑옷을 형성한 거죠. 이렇게 일본 애들이 멋있게 이미지 구축을 해왔어요. 우리나라의 화랑이라든지 멋있는 캐릭터들 진짜 글로벌하게 우리도 마케팅화를 제대로 하면요 사무라이 밟아줄 정도로 멋있게 키울 수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산업화 역사도 짧고 짬밥이 아직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아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중국, 일본 정도밖에 안 박혀있어요. 그리고 또 중국, 일본도 자세히 잘 모릅니다. 얘들 무슨 아시아에 대한 이런 거를 표현한다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뭐 무슨 찌라시 같은 거 만든 거 보면요 무슨 중국 청나라 옷 이렇게 입고 여기 수염 이렇게 달고 또 모자는 베트남 모자 썼어요. 요거를 쓰고 또 뒤는 일본 일장기 그 라이징 선 요거 확 뒤에 걸어놓고 또 글자체는 무슨 이상한 태국어 같은 이상한 영어 글자체를 써가지고 여기 아시아다 띵띠디띵띵띵 이러면서 표현을 해요. 수준이 낮아요. 서양 애들이 아시아를 보는 인식이라는 게 이런 이미지도 있었고 일본이 이미지 구축을 너무나 잘해온 거예요. 이미지 구축을 너무 잘해와가지고 이런 영화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영화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환상에 빠져있어요. 서양 놈들이 이 서양 사람들이 무슨 사무라이 막 일본 하면 요 일장기 요거 머리에 딱 묶고 요거는 또 뭐야 요거는 무슨 쿵푸 같은 거 하면서 유도 도복 입고 그지랄 하는 수준이에요. 서양 애들이 동양에 대한 인식이 뭐 우리도 그렇게 높지는 않겠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서양에 대한 인식을 다시 또 알게 됐죠. 애들 저질이구나. 서양 애들도 별거 없구만. 우리는 알게 됐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미지가 좋았어요. 사무라이에 대한 인식. 근데 여러분 많이 뭐 인터넷에서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본 사무라이 애들이 그냥 코딱지만 해요. 코딱지. 이거 보세요. 이게 사무라이의 거의 마지막 세대의 사진인데 그냥 아동 수준이죠. 아동. 비율이라는 게. 얘들이 귀여운 캐릭터들 많이 만들잖아요. 도라에몽이라든지 뭐 귀여운 캐릭터들 잘 만드는 이유가 얘네들이 원래 모습을 그냥 형상화시킨 거였어요. 이런 귀여운 애들이었어요. 코딱지만한 애들. 이런 애들인데 너무 아름답게 형상화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익숙한 거예요.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 만드는 걸 잘하는 이유가 자기네들이 조상이었고 원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형상화하는데 너무 익숙하고 편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귀여운 캐릭터를 잘 만들고 이랬던 거예요. 무슨 미니미 같죠. 사이월드 미니미 같은 이런 캐릭터가 또 있는데 실제 사진인데요. 사무라이. 너무 그 아동 내 딸이랑 키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참 이게 무시무시한 사무라이의 실제 모습인 거죠. 별거 아니에요 얘들. 별거 아닌데 너무 멋있게 표현이 됐던 거죠. 포장을 너무 잘해요. 우리나라랑 조선시대 때 10cm 차이가 났어요. 10cm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평균 신장이 10cm 차이 난다는 거는 우리가 173 정도 되는데 평균 신장이 남자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네덜란드 사람이 183이에요. 10cm 차이죠. 네덜란드 사람들 보면 거대합니다. 그리고 173과 183의 차이보다 153이 일본 애들의 평균 신장인데 우리는 163이었대요. 그 10cm 차가 훨씬 더 큰 거죠. 작은 애들끼리 또 비교를 하면. 그래서 열도의 외구들이 조선의 반도인들을 봤을 때 거대하다. 우리가 네덜란드 사람 보는 것보다 더 크게 느꼈던 거죠. 실상은 요랬던 놈들이고 별거 없는 애들이었는데 너무 멋있게 포장됐던 거고요. 뭐 단체 사진인데요. 살짝 컬러가 들어간 뭐 옛날 EGA 같은 느낌의 사진인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게 뒤에 서 있는 뿔 같은 거 달린 거 투구 쓴 놈이 있죠. 이 투구를 조금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자면 뿔 같은 거 장식이 엄청나게 된 투구를 막 장수들이 쓰고 다녔었는데 이게 그 가문의 문양 자신들의 가문을 상징하는 디자인이라고 하거든요. 왜 이런 걸 쓰고 다녔냐. 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군대에서 이 철모 쓰잖아요. 이 하이바 쓰면은 얼마나 무겁고 이게 짜증이 나는데요. 턱근 이거 확실히 조이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무겁습니다. 근데 이렇게 달면요 진짜 막 목이 막 접혀질 정도로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건데 왜 이렇게 달고 다녔냐면은 얘네들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거느리는 부대가 공을 이뤄서 출사하고 싶다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윗대가리가 전투 장면을 보고 있는데 자신이 이끄는 부대가 막 잘하는 거를 티나게 하려고 보십시오 저희 집안 가문이 이렇게 잘 쌉니다 이런 거 잘난 척 하려고 이렇게 폼으로 달고 다녔던 거죠. 아무런 효율이 없고 아주 무식한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미치죠. 요거 보고 와 멋있다고. 이게 다 건담이 요거 디자인을 기본으로 한 거예요. 전쟁의 본질이라는 거는 정말 보호를 잘하고 이 갑옷의 본질이라는 거는 자신의 몸을 보호를 제대로 잘하고 그리고 활동성, 효율성이 좋아야죠. 움직임이 편해야죠. 근데 요거 화살을 맞는다지 하면 팅팅 튕기고 칼로 이렇게 자꾸 건드리고 이러면은 그냥 날라가잖아요. 목뼈 꺾이잖아요. 이런 걸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한심하죠. 요게 일본인들의 습성이고 겉보기를 중시한다는 거. 본질보다는. 그리고 여기 맨 양쪽에 커다란 화살 들고 있죠. 요 화살도 한심한 거예요. 자기네 키보다 더 큰데 요 한심한 거를 들고 다녀요. 얘들의 무기 개발 능력, 상품 개발 능력 이런 게 다 허상이었다는 것을 요걸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자, 얘들 활 쏘는 거 한번 봅시다. 이것도 옛날 사진을 복원한 건데 이렇게 커요. 자기 키보다 커가지고 정중앙에 화살을 놓지도 못해요. 밑에다가 놓고 쏘죠. 그러면 정확도가 제대로 정확도도 안 맞고 우리나라는 이 탄력, 탄성 개수 이런 거를 생각하는 아주 현명한 아시아에서 활을 가장 잘 만들고 가장 잘 쏘던 민족이었어요. 지금도 양궁에선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뛰어나죠. 우리나라는 효율을 알고 제대로 무엇이 중원디 이걸 아는 철학이 있고 본질을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요 따위 걸 쓰는 애들이에요. 무식한 놈들. 짧게 하면은 멀리 안 나가니까 길게 하면은 멀리 나가겠지 이런 수준이에요. 미개한 애들입니다. 요게 20m에서 50m밖에 안 나간대요. 20m는 뛰어가서 칼질하는 게 낫지. 활을 쏘는 모습인데 지 키보다 더 커서 가운데다가 놓지도 못해요. 활을 밑에다 놓고 이 꼬라지 보세요. 꼬라지 한심하죠. 얘들 머리가 안 좋아요. 노벨상 받았다고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그거 다 731 부대의 데이터 그 방대한 데이터 또 로비 요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러한 데이터가 있었으면요 우리 그냥 발라버리죠. 노벨상. 일본 노벨상 많이 받은 거는 절대로 대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화살은 어떻느냐 이 국궁이라고 있죠. 국궁
그렇게 짧은데 탄력이 죽이게 이렇게 만들어요. 탄성 개수를 계산을 하는 인간들이었어요. 우리나라는 대단한 민족입니다. 활을 동그랗게 이렇게 접어버려서 활에 끈을 묶을 때 다시 그거를 펴는 겁니다. 엄청난 탄성이 생기죠. 으아 막 당기니까. 요게 대단한 기술이에요. 우리나라의 활은 몽고 애들, 중국 애들도 부럽고 요거 어떻게 만드나 그냥 대단한 무기였어요. 총이 나오기 전까지. 근데 우리도 이제 군수산업 이제 태동했죠. 우리나라도 군수산업이 세계 탑10 안에 들고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갈 겁니다. KF-X 개발되면 우리나라 엄청난 나라가 될 거예요. 요 머리를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머리랑 요 일본 애들이 생각하는 머리 딱 요 차이예요. 일본 애들 크게 만들면 힘이 세지겠지 이런 수준이 일본 애들이란 말이에요.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머리가 없어요. 시킨 것만 그냥 하고 주어진 거 안에서만 개선하는 것밖에는 못하는 애들입니다. 하여튼 요렇게 머리를 못 쓰는 민족한테 우리가 지배를 받았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나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를 가장 부끄러운 역사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이런 모자란 애들한테 지배를 당해요. 지금 일본에서 유학생활이 있거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에서 일본 애들하고 일해보면요 답답해서 속 터져 죽습니다. 어쩜 이렇게 일을 못할까? 왜 쓸데없는 거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을까? 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일을 할까? 의미 없는 거에 목숨 걸고 일해요. 도라이들 천지입니다. 장애성이라는 것도 없고 우리가 매주의 신처럼 서양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고 시작했으면 예전에 일본이 우리의 식민지가 됐죠. 우리 세계에서 미국이랑 같이 세계 1, 2등 다퉜을 겁니다. 조선시대의 업적이란 거는 한글, 혼민정음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물론 뭐 훌륭한 것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신라 그리고 고려시대보다 못해요. 문화재의 수준이라는 게 조선시대가. 자, 우리나라가 수준이 이렇게 높았다는 거 그리고 일본의 활이라는 게 정말 저질이라는 거 아무 효과도 없는 거 얘들이 활 자체가 너무 저질이니까 그래서 조총을 그렇게 포르투갈로부터 수입을 하려고 난리를 쳤었나봐요. 그러니까 수입을 해서 군사력을 올린 거죠. 자체적으로는 개발을 못하니까. 하여튼 일본 사무라이의 수준이 낮았는데 정말 멋있게 포장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아직도 제 미국에 아는 사람들이나 친구들이나 서양 사람들 일본에 대한 환상들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요. 일본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냥 보여지는 거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이런 데 보여지는 사무라이에 대한 이미지만 그냥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잔혹한 거를 좀 설명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주제가 일본인의 잔혹함이거든요. 731 부대 이 마루타 참혹한 거 이런 거를 그냥 전쟁은 누구나 잔혹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난징 대학살 전쟁이기 때문에 또 참혹해질 수밖에 없다. 이 목 자른 사람 머리를 들고 있죠. 웃으면서 전쟁은 사람을 이렇게 참혹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이 무가이 소위와 노다 소위가 목베기 시합을 했다는 게 그 당시 전쟁 중에 일본 장교들이 중국인들 목베기 100명 베기 시합을 했는데 동점이 돼가지고 연장전에서 무가이 소위가 106대 노다 소위가 105로 이겼다. 이런 거 계속 보도를 하고 일반 국민들이 그냥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던 신나하던 이런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게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아니에요. 일본은 원래부터 잔혹하고 지금 민주주의 현대사회가 돼서 그거를 그냥 숨기고 있을 뿐이지 원래 잔혹하고 무정합니다. 정이 없어요. 냉정해요. 이게 12만 6천 개의 귀랑 코가 묻혀있는 묘지인데 교토에 있는 이총이라고 하죠. 여기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인들의 귀랑 코를 그냥 무진장하게 12만 개 이상 베어간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을 베어간 거는 이해를 할까. 근데 살아있는 사람 코나 귀도 베어갔었단 말이에요. 정말 천인공노할 잔혹한 인간들이죠. 일본 인간들이. 단지 자랑하려고 이만큼 조선인들 죽였다는 걸 자랑해서 아까 투구 이거 보여드렸죠.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걸 굉장히 생색을 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생색. 누가 알아주길 바라고 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일본 애들이. 모르게 뒤에서 조용히 뭐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대놓고 잘난 척을 해야 되고 또 어필을 해야지 자기가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좀 조잡한 못된 애들이에요. 이게 일본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인들의 귀를 베어가지고 소금에다 염장을 했어요. 소금에 절여가지고 보관을 해가지고 잘난 척하려고. 일본 교과서에 나옵니다. 일본 역사 교과서에. 이게 조선을 침략했었다, 정벌했었다는 자부심 때문에 이런 거는 또 넣는 거죠. 이런 참혹한 거를 교과서에 위안부나 강제징용공 이런 침략의 그 진실, 역사적 사실은 넣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자기네들이 거의 뭐 식민지처럼 임진왜란 때 한반도를 침략을 했었다, 정벌을 했었다. 이렇게 12만 명 이상의 조선인들의 귀와 코를 베어와가지고 염장을 해서 가지고 있었다.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이코들만 모여있는 겁니다. 그 사이코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예, 민족성, 민도가 평하기도 힘들 정도로 낮은 민도를 가지고 있는 게 원래 일본 애들이에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적인 성향 많고 변태 많고 또라이들 많고 정신병자 많고 희한한 애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참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희한한 민족성 가진 게 일본 애들이거든요. 저 미국에서 재미교 포였고 일본에서도 오래 살았고 중국에서도 주재원 생활했었고 유럽에 출장 많이 다녔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도 많이 가봤고 전 세계 돌아다녀봐도 일본 애들이 가장 정신세계가 어긋나 있어요. 도른 놈들이 정말 많아요. 비율이. 일본 애들 인터넷에 한국인들 욕하는 거 보면 심합니다. 저는 근거를 제시하고 일본을 욕하잖아요. 근거 없는 걸 만들어내서 욕을 해요. 얘들은 고려장 같은 거 없었는데 조선의 풍습이었다. 개지랄하면서 또라이 새끼들. 우리나라가 무슨 대마도를 정벌하고 이랬다고 해서 일본 애들 귀를 베우고 코를 베우고 이거를 자랑하려고 염장을 해서 묘지까지 만들어 놓고 이런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쟁 때문에 인간이 참혹성을 본성을 보여주게 돼서 이렇게 참혹했던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원래 참혹하고 잔인하던 이 국민성을 가지고 있던 게 원래 일본 애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그래요. 뭐 일본에 관광 갔다 와 보신 분들, 일본에 뭐 온센이라든지 일본 전통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너무 친절하고 막 이라시마세 가식적인 모습. 제가 가식적인 모습 못 쪄서 연기가 잘 안 되는데 그냥 입이 그냥 웃는 게 그건 보고 그냥 아우 일본 친절하다, 민도가 높아, 국민성이 역시 선진국이야, 단순하고 일차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 그냥 답답합니다. 일본은 다 그거 쇼예요. 이렇게 웃고 뒤에 가서 개새끼 조선인들 이러면서 욕해요. 주방 가가지고 담배 피우면서
아이씨 짜증나는 새끼들. 그래서 전혀 티 안 나게. 일본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잘 숨기는 사람일수록 어른스럽다고 칭찬을 해요. 어른스럽다. 오토나시. 어른스러워. 자신의 감정 다 숨기는 사람들이 멋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얍삽하고 재수없는 거지 무슨 어른스러운 겁니까? 저는 굉장히 솔직한 표현을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직설적인 표현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일본이랑 맞겠어요. 그러니까 정신병이 오죠 제가. 아직까지도 약 먹고 이러는데. 요 잔혹한 애들입니다. 그리고 요 타메시길이라고 있어요. 타메시길이. 요 좀 잔혹한 사진이긴 한데 노란 딱지야 뭐 항상 받는 거기 때문에 노란 딱지 받을 바에는 아예 그냥 하드코어로 나가자. 이렇게 목을 잘라놓고, 왜냐면 목을 잘라놔야지 좀 얼굴 보는 것도 좀 기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일단 목을 잘라놔요. 잘라놓고 이 타메시길이라고 요 사무라이 칼 니폰도 있죠. 일본도 요거 이게 다 만들고 나서 요거 잘 배나 지푸라기나 이런 데다 배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진짜 이런 고기 같은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데다가 그냥 배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죄도 없는 지나가는 사람 잡아서 목 잘라놓고 이렇게 잘 배나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 씨발놈들, 이 씹어먹어도 모자란 개새끼들. 오늘 욕 편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욕하지 않아요. 저는 민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이런 개새끼들한테는 욕을 찰지게 하고 싶어요. 이런 사회였어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칼이 더 또 잘 베이나 또 확인하려고 두 명을 겹쳐서 이렇게 놓고 배는 타메시기를 해봐요. 목은 일단 잘라놓고, 목 붙어있으면 재수없다고 목을 잘라놓고 이렇게 개구리처럼 두 명을 얹혀놓고 이 칼이 두 명도 베이나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야만인의 족속이죠. 미개하고 야만적이고 잔인하고 원래 이런 인간들이었어요. 단지 현대사회가 돼서 막 서양 문물 좀 혜택을 입고 가시적으로 좀 양반인 척, 도도한 척, 지적인 척, 목에 힘주고 좀 잠시 살았던 거지, 이런 잔혹함, 잔인함은 원래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이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잔혹한 사진인데, 오늘 잔혹한 김에 끝까지 가보자 이거예요. 잔혹함의 끝을 보자. 자, 이렇게 목을 잘라서 두 명을 겹쳐놓고 잘라보는 타메시길이라고, 이런 것도 해보고, 또 목을 잘라놓고 또 옆으로 세워놓고 자르면 또 어떻게 잘리나, 이런 거를 하는 개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옆으로도 잘라보고, 또 사람 목을 잘라놓은 목을 가지고 요 머리 위쪽을 이렇게 베어보고, 또 옆으로도 베어보고, 앞에서도 베어보고, 요겁니다. 잔인한 인간들이야. 원래 잔인했던 인간들입니다. 이게 전쟁 중에 이런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이랬던 사회였어요. 왜 이렇게 잔혹하게 됐을까? 왜 사무라이의 나라가 되어버렸을까? 그 이유가요, 큰 부분이 우리 한민족이 이 원인을 제공한 부분도 좀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는데 한 1400여 년 전 백제 유민들이 일본으로 넘어갔죠. 그러면서 이 한반도에서 권력투쟁에서 패배한 백제 유민들이 일본으로 간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의 선조들의 무덤을 되찾겠다, 백제를 되찾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전쟁 준비를 한 겁니다. 백제 사람들이. 그래서 사무라이들, 무사들을 계속 키운 거예요, 일본에서. 그래서 사무라이, 무사들을 굉장히 중시하고, 이런 잔혹한 거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고 상시, 전시화, 이 전쟁 준비를 계속 했던 거예요. 전쟁 준비가 기본 베이스로 깔린 게 일본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쟁이 DNA에 박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잔혹하게 된 게 이 백제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 탓이에요. 아씨.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착했어요. 누가 못됐대요? 우리 민족은 착했는데 자신들이 잃어버린 백제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일본에서 외놈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또 무사들을 계속 키워야 되기 때문에, 또 잔인한 사진이긴 한데, 뭐 역사책에 나온 뭐 사진이기 때문에 교육자료입니다. 잔혹한 게 아니라 교육자료예요. 이렇게 또 자르는 걸 해봅니다. 인간의 몸통을 잘라놓고, 상체를 잘라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하체만, 요걸 또 반으로 잘라보는 이런 실험을 한 거였고, 요 상체도 또 요걸 반으로 쪼개보는, 칼로 잘라보는 이런 실험도 하는 거예요. 요거 역사책에 나오는 자료예요. 이런 게 있었다. 일본 애들이 잔인하고 잔혹한 거는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이렇게 실험을 하고 인체에 대해서 이런 걸 보면은, 일본 애들이 마루타 731 부대 이런 생체 실험하는 거는 그냥 가볍게 하겠다, 이게 거짓이 아니었구나, 진짜 얘들은 이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731 부대야 뭐 또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자국의 과학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가벼운 마음으로 했겠구나, 유추가 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 731 부대라는 게요, 죄책감을 감춘 게 아니에요. 없어요. 미안한 마음 없습니다, 얘들 정말로. 그래서 애들이 막 사죄를 대단하게 잘하는 것 같죠. 막 일본의 무슨 연예인들 바람피다 걸린다든지, 뭐 마약하다 걸린다든지, 음주운전하다 걸린다든지, 이러면 막 기자회견에서 막 머리를 막 1분 이상 머리를 숙이고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사죄를 합니다. 이러고 나면은 자기는 죄를 면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자기 죄는 없다. 이 죄책감 같은 게 이제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죄의식, 죄악감, 죄책감 이런 걸 못 느껴요. 그냥 형식적으로 사죄를 하면은 자신들은 이미 죄를 면했다고 생각을 하고, 사죄를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미안한 마음이란 거를 내심 계속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죄를 짓고 나서 이건 좀 위험하다, 잘못했다, 이런 느낌이란 거 좀 있어요. 다 그런 거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일본은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순진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착해요. 우리나라가 참 정이 많고 항상 다 용서해주고 다 받아줍니다. 좀 제대로 사과를 하고 이러면요. 우리나라의 뭐 탈세, 마약, 음주운전, 또 무슨 불륜,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일으켰던 연예인들이 자숙의 시간 이거 가지고 나중에 사죄하고 또 돌아오면은 다시 방송에서 써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정이 있고 측은지심이 있어요. 용서해주고 다시 써요. 지금 현재에도 연예인들, 과거에 문제 일으켰었던 연예인들 그냥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군대, 병력 문제 이외에는 다들 그냥 너그럽게 이해해줍니다. 탈세, 뭐 음주운전, 마약, 도박 이런 거 다 이해해주고 그냥 나오시잖아요, 다들 한국 연예인분들. 일본은 한번 걸리면 그냥 끝이에요. 일본은 이렇게 잔혹한 성격이라는 거, 잔혹한 국민성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만화책에 있는 한 장면을 제가 가져온 건데요. 이렇게 사무라이가 어디를 이렇게 자르느냐, 이런 게 자세하게 명기되어 있는 이런
그런 장면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그냥 목 빼고 사람 몸을 갈기갈기 베는 게 아주 이골이 난 민족이에요. 이 만화책이 젊은 애들도 볼 수 있는 거고 아이들도 볼 수 있는 만화책인데 이렇게 참혹하게 표현을 하고 사람 베는 거에 있어서도 장인정신이 있는 거네요. 잔혹해요. 이 731 부대에서 이 마루타에 대한 생체 실험한 거는 사실이고 뭐 증거들도 많고요. 전쟁 때는 이런 전쟁 범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옹호하는 한국의 가짜 우익 보수 세력들, 일본의 우익 세력들, 얘네들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원래부터 잔혹했던 민족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얘네들이 언제 칼집 놓을지 모르고 언제 뒤에서 우리나라를 배신할지 모르고 칼을 찌를지 모릅니다. 갑자기 뒤통수를 치고 배신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참 정이 꽤 쌓였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찌지길이라고 하는데 이 찌지길이가 뭐냐면요, 새로 만든 칼이 잘 베이나 시험해 보려고 그냥 길에 다니면서 아무나 그냥 스파링 상대로 막 뛰어가서 막 베고 도망치면 그걸 쫓아가서 칼로 베고 찌르고 이런 거를 하던 풍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문화였어요. 이런 문화 막 베고 아무나 그냥 재수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죽는 거예요. 뭘 잘못해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사무라이가 새 칼 들고 나왔는데 눈 마주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나 죽이고 아무나 이렇게 잘라서 실험을 하고 이러니 이 죽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얘네들은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 자체가 한국 사람들과 완전 정반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철학이 있고 정이 있고 이 뜨거운 인연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서 정말 너무나 서글프게 울죠. 장례식장 가보면 자신의 지인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 자식의 죽음 그냥 쓰러집니다. 기절합니다. 울다가 지쳐서. 근데 그걸 보고 일본 애들은 너무 한국인들 감정적이다, 너무 무식하다 이런 개소리를 하죠. 애들 잔혹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 간양록이라고 있어요. 이 임진왜란 당시에 외국으로 끌려간 조선인이 기록을 남겨둔 게 있어요. 일본인들의 그 잔혹함이라든지 무식함이라든지 자료들인데, 그래서 간양록의 일부분인데, 칼로 싸운 흉터가 얼굴에 있으면 씩씩한 사내라 하여 극진한 대우를 받지만 귀 뒤에 요 뒤쪽에 흉터가 있으면 도망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배척당했대요. 그러니까 얘들은 싸움질, 칼질 요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모토였고 목표였던 것 같아요. 얼굴 쪽에 흉터가 있으면은 용감한 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을지문덕 장군이라든지 권율 장군이라든지 문무를 겸비한 분들이었죠. 또 학문도 열심히 하면서 또 무예도 갈고 닦고 전략도 갈고 닦는 이런 문무를 양쪽을 다 겸비한 분들이 우리나라의 대단한 장수들이었는데, 이 간양록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소위 장군이란 자들도 문자를 아는 놈은 한 놈도 없고, 장군이 글자를 모른대요. 문자를 아는 놈은 한 놈도 없고 무경칠서 같은 병법서들이 있기는 하나 그대로 간직만 그냥 꽂아둔 거야. 책꽂이에 자랑하려고 그냥 디스플레이용. 반줄도 내려 읽는 놈이 없다. 그러니까 병법서 이런 거 읽을 줄 아는 놈이 한 놈도 없대요. 글자를 읽을 줄 모른대요. 요게 원래 일본 외놈들의 수준이 원래 욕을 하는 거예요. 일본을 자꾸 대단하다고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욕 나오려고 그러네. 원래 무식한 애들이었던 거예요. 살인을 미화하고 죽음 자체를 멋있게 생각해요. 얘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희한한, 이게 멋있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죽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상한 놈들이에요.